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만큼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인수위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은 이미 있습니다. 투기거래 지구 내에서 해당되는 규정이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냐면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입니다. 전매 금지라는 표현은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전매는 할 수는 있고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입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가 이게 소유권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조합원 지위는 못 넘어가요. 그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건 그 아파트를 못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즉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차라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아예 거래를 막아버리면 나요. 근데 팔 수는 있는데 조합원 지위는 안 넘어가서 청산이 당하게 되면 이거 왜 살까요? 안 사겠죠? 저희 물딱지 저희 말로 그렇죠. 물딱지가 되는 거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물딱지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보통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을 살 때 물딱지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입주권이 나오는 건데 이 지위양도 금지 규정을 어겨서 물딱지화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거래를 하려고 했었을 때 부동산들도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사고 터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규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라고 하면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 안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통과로부터 지위양도 금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지위양도 금지로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조기화하겠다라는 게 지금 쟁점 포인트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작년에 추진하면서 관련 법률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 단지들이 반발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법 개정 사항 아닌가요? 맞습니다. 해당 사항은 아까 기자님께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냐면 일명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정법 일부 개정 사항인데 실제로 작년에 도정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올라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국회에서 계류가 되었었죠. 근데 이거를 작년에 이제 추진하려 하다가 사라졌더니 요즘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께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지금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인수위 자체에서는 이거 하진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뭐 검토된 바 없다. 이제 기사들은 여기저기서 이거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기사들은 쏟아지고 있지만 인수위 자체는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는 했어요. 왜냐면 지금 또 중요한 선거가 하나 앞두고 있죠. 그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네.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했다든가 아니면 안전진단 통과가 됐는데 조합설 인가가 안 냈다든가 이런 지역들 중에서는 갑자기 거래가 막혔어 라고 하면 들고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겠다라고는 말했지만 지방선거 이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죠. 지선이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정치인분들이 일단은 뽑히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기화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정말 다 막히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정확한 규정들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투기거래 지구 내 재건축과 재개발은 그냥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든가 아니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바로 그 즉시 전매가 막히게 됩니다. 물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도정법 부칙사항에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 시인가 신청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전매가 가능하지만, 근데 이제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들은 관리처분 인가 나면 전매가 금지되는 구역들이 속속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로 일전에 흑석 뉴턴에서도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는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고, 9구역 같은 경우는 전매가 자유롭다 이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전매 금지가 되고 안 되고에 따른 명암이 교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예외가 있다라고는 해도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지역들, 재건축 지역들은 투기거래 지구라고 하면 조합설 인가나면 딱 전매 금지, 관리처분 인가나면 전매 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전진단 통과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갔다가 조기화를 한다 하더라도 다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앞당겨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외사항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이제 시도지사가 전매 금지로 갔다가 묶어야지만 됩니다. 정확하게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는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를 할 필요성이 있어 라고 하면 막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정이 될 곳들은 어딘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서울 전체가 다 막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인기 있는 지역들 맞겠죠. 진짜 이제 법안에 일단 통과가 될지 안 될지를 쟁점 사항으로 보겠지만, 통과가 만약 됐다라고 하면 다 막히느냐, 그 이후로 이제 뭐 만들겠죠. 서울시 도기 열어가지고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유명한 데들을 막겠죠. 뭐 우리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재건축하면 떠오르는 데 어디일까요? 목동? 목도, 여의도, 네. 뭐 잠실, 네. 뭐 압구정, 반포, 동부이천동 이런 곳들 우선적으로 막지, 갑자기 상계동, 중계동을 막진 않겠죠. 뭐 상계동, 중계동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먼저 대장 단지들을 막으면서 차례차례 올 가능성이 높고, 재개발 지역들을 규제한다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를까요? 저희 뭐 한남동? 그쵸? 한남? 성수, 네. 흑석 이렇게 3대장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규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순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예외 조항이 있어서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지 않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외 조항은 어떤 게 있나요? 예외 사항 같은 경우는 정확한 거는 이제 국회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서울시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통과로부터 정비계획 위반이 2년 동안 없는 경우, 그리고 정비계획 위반으로부터 2년 동안 추진위원회 설립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추진위원회 설립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 인가가 안 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런 예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이 예외도 적용해주지 않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조금 웃긴 게, 이게 재산권 침해가 맞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규정도 그렇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얼마 전에 한 번 더 연장을 했었잖아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예외사항들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많이들 나오고 있는 억울한 케이스들이 일시적 2주택자들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2개를 가지고 있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 그리고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규정 때문에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게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자만 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지연되지 않는 이상은. 그럼 나는 일시적 2주택이라서 비과세 맞춰서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매 금지가 걸려버려? 못 팔겠죠. 그리고 뭔가 또 나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았어. 상속을 받을 때는 이제 상속주택이 이렇게 지휘양도 금지에 걸려있는 경우를 받는 거는 가능한데, 그건 이제 다주택자가 강제적으로 됐잖아요. 팔고 싶어. 상속받은 주택을 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종부세가 터지니까, 다주택자 때문에 이제 양도세도 꼬이고 종부세도 꼬이고, 팔고 싶은데 또 못 팔아. 나는 다주택자니까. 이런 경우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미 재건축 지역만 2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안전진단 통과된 재건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A 아파트 단지에만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목동이라고 해볼까요? 내가 목동 7단지에만 아파트를 2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다물권자로 또 묶여요.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조합설립 인가 전에 또 팔아야 되는데 여기를 막아버린 거죠. 그건 나 팔지를 못해. 그냥 무조건 또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번에는 목동 7단지에 2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6단지고 하나는 7단지예요. 그 이제 또 조합설립 인가가 나자마자 다물권자로 묶이진 않겠지만, 또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5년 재당첨 금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투기거래 지구 내에서 하나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또 5년 이내에는 분양 신청하면 또 현금 청산제로 묶여요. 오이씨,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사항들을 예외 규정을 주고 있느냐? 없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깊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다 투기꾼이다. 뭐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뭐 돈 번 거 아니냐? 그럼 빨리 팔든가 라고 말하는데, 이게 언제 묶일 줄 알고 내가 이게 파는 시점들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다 소급 적용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충분한 경과 규정들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예외 사항들을 충분히 주지 않고서 그냥 막기만 하면 사회적인 혼란들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사지도 팔지도 못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도 물론 그렇지만 재산권 침해도 소지도 있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 정비사업 절차를 조금 빨리 한다거나 줄여한다거나 좀 더 빠르게 추진된다는 그런 보완 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입장에서 말했을 때는 절대 입법되면 안 되는 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걸 활성화하는 순간 재개발 재건축은 다 엎어집니다. 그래요?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재산권 침해가 어마어마한 사항이에요. 재산권 침해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다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래가 활발해야지 속도가 빨리 진행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재개발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그게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중간에 어느 시점에 파느냐에 따라서 좋았으니 인가가 났을 때 팔았을 때는 한 5억 주고 팔고, 좀 사업시 인가 나고 팔면 한 7억 주고 팔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매수하는 사람들 역시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 막 좋았으니 인가 났다 그러면 10년 뒤에 입주인데, 사업시 인가 났다 하더라도 6, 7년? 이렇게 보면서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매수자도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과연 이게 일방적인 손해인가 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 진행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 근데 이거를 너무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색안경 끼고 보고 이거 안 좋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주민들을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원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속도를 지연시킬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그건 두 번째. 주어설리 인가가 나면 그나마 뭐 솔직히 이것도 풀어야 된다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어설리 인가로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잖아요. 근데 재건축 주어설리 인가가 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그리고 동별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 소유자들이 대부분의 동의가 있으니까 이제 진행이 된 거겠죠. 나는 인지를 한 거야.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조합설리 인가할 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청산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찬성을 한 사람들이 대상자인 거예요. 나는 인지를 하고 간 거야. 근데 이거를 안전진단 통과 시점으로 갔다가 앞당겨버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찬성도 안 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죠. 네네. 이게 조합설리 인가가 나게 되면 그래도 전반적인 동의를 한 사람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이제 안전진단 통과만 났다라는 상태에서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묶여버리면 안전진단 신청은 주민들의 10% 동의만 갖고서도 안전진단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모 재건축 지역이에요. 대부분 소유자들은 그냥 별로 재건축에 관심이 없어. 근데 일부 재건축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전진단 신청을 했네요. 통과가 됐네요. 네. 그런데 나는 팔지를 못해. 네네.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권 침해라는 거죠. 동의도 안 했는데 재산권이 침해되고 거래가 막히게 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왜냐하면 조합원이라는 것 자체가 조합설리 인가가 나야 조합원으로 편입되는 건데, 여긴 재건축 그냥 예정지일 뿐이잖아요. 그냥 소유자들인데 다 이게 묶어버리는 게 어마어마한 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제 재개발도 이제 좀 심각한 거죠. 정비구역 지정만 됐을 뿐인데 이제 조합설리 인가까지 찬성표가 안 나오는데 갑자기 그냥 거래를 막아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가 더 생기겠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동의를 모으겠어요? 아니 지금 거래 안 되는 것도 나 짜증나 죽겠는데 이거 뭐 조합설리 인가 안 돼요. 나 이거 나 팔 거야. 이거 빨리 재개발 해제해줘. 나 이거 재건축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해버리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가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무서운 게 재건축은 그래도 조합설립 인가날 때 찬성 안 하면 그러면 찬성 안 하는 사람들은 청산자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강제조합원 제도예요. 75% 동의를 받을 때 재개발 찬성을 안 하는 사람들도 조합원으로 강제적으로 편입이 돼요. 이게 청산자로 분류되는 시점은 언제냐? 분양 신청 안 하면 그때 청산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 신청 언제 하느냐?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을 때 분양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나는 재개발 찬성도 안 하는데 그냥 거의 8년을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기화가 그냥 단순히 높으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투기꾼들이 너무 설쳐. 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 주게 되면 솔직히 이런 비판들은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목동 신시가지 안전진단 통과하면 또 가격도 뛰고 또 뛰게 되면 기자님이 기사 안 쓸까요? 목동 뭐 몇 억 실거래가 뭐 신고가 갱신 이러면 불안하죠. 이제 집권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맞긴 해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신축 아파트 공급이 돼야지 집값을 안정하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막고 싶겠죠. 근데 이제 단순히 거래 양도 금지를 막는다라고 해서 이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압구정 같은 경우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있고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도 있어서 조합설립 인가난 목동 아파트들 거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물건의 희소성만 생기다 보니까 막 계속 신고가 갱신하죠. 이 집값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눌러놓다 보니까 오히려 풍선 효과로 갔다가 물건의 희소성 때문에 신고가만 갱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단순히 그냥 보기 싫은 거죠. 저는 그거는 효과가 없는데 이게 그냥 보기 싫다라고 해서 막는 것밖에 안 된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막는 법안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조기화된다라고 했었을 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전혀 도움도 되지도 않고 집값 안정도 되지 않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아주 높다라는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장님 모시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